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영상 찍어드릴 건데 오늘 2.5%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한 5분봉 체크를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있죠. 그때 말씀드렸던 요 흐름이요. 내려오는 이 단기적인 하락 흐름은 돌려줬죠. 저는 이제 뭐야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건데 내일이 전환가액 조정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구간에서 장중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것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 딱히 지금 빠질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뭐 밀린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뭐 내려가는 변동성 나왔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나오게 돼도 동요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림을 좀 크게 봤을 땐 이쪽 구간이죠. 위쪽 구간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지금 추세잖아요. 요 추세. 자, 과연 이 추세는 돌렸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추세죠. 여기 요 추세. 자, 요거 돌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위에서 크게 내려오는 추세 여기 보이시죠? 이 추세. 요 추세는 아직 돌려주지 못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돌려주지 못한 게 눈에 보여요. 결과적으로 이 추세를 돌려주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사실 어떠한 사업도 똑같고요. 어떠한 것도 똑같은데 저는 진양곤 회장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영업왕이라고 생각해요. 영업왕. 그러니까 뭐냐면 진양곤 회장도요. 결과적으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필요한 게 뭐죠? 회사가 필요한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임상에 대한 비용을 계속적으로 조달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진양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진양곤 회장은 HLB라는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파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HLB가 이런 회사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HLB 주식을 팔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HLB라는 주식을 산 다음에 컴플레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컴플레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AS 해주는 사람이 누구다? 진양곤 회장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이 상품 이런 건데 괜찮아요. 좋은 상품입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결과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H7B라는 주식의 이 본질은요. 제가 봤을 땐 아직 임상에 대한 성공을 하지 못한 회사죠. 그죠? 임상에 대한 성공을 하지 못한 회사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임상에 대한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인정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즉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고, 사실 이 기대감이라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진양곤 회장한테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대감이라는 이 부분과 이 임상 승인이라는 이 상품을 사실 저는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일단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는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인지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양곤 회장이 요거 곧 있으면은 이 금덩어리가, 이 보석이 시장에서 10배 비싸게 팔릴 보석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2015년도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2025년이 됐어요. 근데 이 보석은 가치가 오르긴 했지만 진양곤 회장이 말한 10배까지는 가치가 안 올랐어요. 그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치가 10배 오른다고 했는데 가치가 2배밖에 안 올랐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 보석이 진짜로 시세가 오를 수 있을 건가? 라는 관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양곤 회장이 영업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잘 할수록 이 진양곤 회장이 말한 이 보석에 대한 가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진양곤 회장이 보석에 대해서 마케팅을 잘하고 이 가지고 있는 보석 1억 1,800만 개를 마케팅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생기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되면 가격은 오릅니다. 그럼 이럴 때 진양곤 회장이 보석은 가격이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석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급은 한정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래량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 차이인데,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HLB라는 주식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잖아요. 그죠? 승인까지 가져갈 건데, 사실 이 보석이 10배가 될 거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지금 10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보석이라는 가치가, 이 HLB라는 주식 한 주가 보석이라고 했을 땐 저는 이 보석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진양곤 회장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을 통해서요. 그러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환사채 330억과 600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보석을 어떻게 팔아달라고 진양곤 회장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돈을 930억을 진양곤 회장한테 주고요. 제가 먼저 주고 이 보석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보석을 받은 사람들은 진양곤 회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보석 930억씩 드릴게요. 근데 이 보석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팔 때는 1,500억어치가 돼 있을 거예요. 라고 진양곤 회장은 이 사람들 돈을 받는 겁니다. 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HLB의 상황은요, 진양곤 회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요. 지금 HLB의 상황은요, 진양곤이라는 영업 왕이 뭐하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 진양곤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보석들, 그죠? 이 주식, 이 보석을 진양곤 회장이 말을 잘하면은 이 보석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보석 가치가 또 떨어지면 진양곤 회장이 이 보석 좋은 보석이다라고 하고 또 가치를 올려놓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10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년 전에 2024년도 4월에 진양곤 회장한테 330억을 주고 330억치 보석을 받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진양곤 회장 입장에서는 이 보석을 줄 때, 그러니까 이 330억 돈을 받을 때 330억 보석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보석이 1년 뒤에는 적어도 500억은 돼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의 가치를 진양곤 회장은 적어도 얼마? 330억짜리를 500억까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항상 제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HLB는 빠지면 오른다. 빠지면 오른다. 빠지면 오른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진양곤 회장의 마케팅, 영업적 능력이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적으로 비싸게 가치를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이 회사가 존재하고 회사에서 임상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HLB의 주가는 진양곤 회장의 키를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쩐주들이 진양곤 회장에 이렇게 돈을 주는 거는 그의 마케팅 능력, 그의 영업력을 굉장히 높이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금 조달에 대한 능력, 결국 회사를 끌어가는 능력, 그런 능력들을 보고 저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변동성을 주면서. 근데 이 변동성에서 이 HLB 주식이라는 가격은 계속적으로 변동이 생길 겁니다. 올라갔다 빠졌다. 누구에 의해서? 진양곤 회장에 의해서. 진양곤 회장의 멘트나 이러한 부분들로 주가에 계속적인 변동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전환가액 조정일이 있죠. 4월 16일에. 그러면은 이 전환가액 조정일날 결과적으로 이제 진양곤 회장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이제 뭐 할 때요? 4에서 5월은 갚아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HLB라는 주식 가치를 끌어올려줘야 될 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준비들을 미리 이미 진양곤 회장 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시비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때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단기적 대응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장투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지만 내가 분명히 HLB 단기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중장기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비중을 덜어놓고 체크하자. 왜?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뭐가 생겨요? 변동성이 생기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뭐가 생길 거니까 변동성이 생길 거니까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래 모든 게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 옷을 볼 때도 리셀러라는 게 있어요. 리셀러. 뭐요? 이 옷이 30만 원짜리 옷인데 이 옷을 사서 45만 원에 팝니다. 얼마를 남겨 먹어요? 50%를 남겨 먹어요. 근데 이 리셀러가 이 시장에서의 가치가 45만 원인 걸 알고 이 옷을 30만 원에 떼우는 건 뭐예요? 리셀러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요. 중고 물품을 싸게 사서 값을 얹어서 파는 사람도 있어. 이건 뭐냐면 이 중고 물품이 40만 원짜리인데 40만 원짜리 중고 물품을 30만 원에 사옵니다. 그리고 이 중고 물품을 깨끗이 씻고 깨끗이 드라이도 하고 세탁도 하고 촬영도 이쁘게 해가지고 여기에 프리미엄 10만 원부터 40만 원에 팔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 구장에서 비용을 3만 원 쓰고 7만 원의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팔았어요. 뭐예요? 이것도 영업력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빌딩을 사가지고 빌딩을 뭐 10억에 사서 이 빌딩을 수리 개조 월세를 이렇게 받아서 17억 18억에 매각을 하는 거를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우리 삶을 살 때 중고 물품이건 빌딩이건 주식이건 똑같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중점엔 사실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얼마나 튼실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까지 HLB의 가격 마케팅을 만들어내는 진양곤 회장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누구는 사기꾼이고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사기꾼이건 뭐건 간에 그 마케팅 영업 능력 자체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이 쩐주들 제가 이 600억과 이 330억의 이 쩐주들이 결과적으로 누굴 보고 들어왔겠냐 했을 때 저는 진양곤 회장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진양곤 회장이 이 들어온 쩐주들한테 영업을 잘했겠죠. 그리고 주가를 상승시켜준다는 확신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하는 건 HLB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기존의 구독자분들 있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이분들이 조금 이제 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정책 테마 주건, 세력 주건 간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아무 가치 없는 주식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주가를 비싸게 여러분들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 가서 당신들 이거 내용이 유튜브에 본 거예요. 자, 원숭이 한 마리 잡아오면 제가 10달러씩 줄게요 라고 해요. 10달러씩. 이 사람들 원숭이를 다 잡아왔어. 10달러 지급해줘. 자,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이거 원숭이 다 잡아오면 20달러 줄게요 해. 또 원숭이 막 잡아와. 20달러 줘. 3주, 4주, 5주, 6주 후에 자, 원숭이 한 마리당 100달러 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마을에 원숭이가 없어. 이제 다 잡아서. 근데 갑자기 어느 날 C라는 사람이 와서 이 아프리카 주민들한테 이거 제가 원숭이 한 마리당 요거 한 80달러에 팔 건데 사실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산단 말이야. 10달러 했던 원숭이가 100달러까지 갔는데 누가 와서 이제 원숭이가 없어. 근데 누가 와서 80달러에 산대. 그럼 이 사람한테 뭐예요? 원숭이를 사서 여기에 팔아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80달러 원숭이를 샀어. 근데 100달러에 산다라고 한 사람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이게 뭐요? 작전이에요. 싼 주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사게끔 계속 만듭니다. 사게끔 만들어서 호재를 띄웁니다. 호재를 띄워서 주가를 쭉 끌어올려. 이 가치를 딱 100달러까지 끌어올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른 데서 이제 매집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매집한 계좌로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거죠. 그 사실상 저는 어떤 주식이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펄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 안 나서 일단 패스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재료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튀는 세력주든 작전주든 결과적으로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HLB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진양곤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주식을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승인된 건 없잖아요. HLB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HLB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영업이익이 나는 게 없었어요. 그쵸? 계속적으로 연구는 손실을 보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손실을 보면서 매년 1000억의 적자를 보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럼 사실상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여기 위치에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니 FD 3상까지 갔잖아요. 여기 있는 게 위치에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여기 위치에 있는 게 왜 돈을 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끌고 온 누구예요? 진양곤 회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양곤 회장이 가장 큰 HLB 핵심 키이자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왜? 진양곤 회장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양곤 회장이 가장 큰 리스크다. 가장 큰 리스크. 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HLB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꼬꾸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제 얘기를 하고 싶은 유튜브잖아요. 그죠? 오늘 좀 잡소리를 끄집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HLB는 일단 올라갈 때는 계속 비중 축소를 하고 내려갈 땐 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7만원 구간까지 또 올라가는 구간 나오면 분명히 물 타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평단 7만원 정도 될 거예요. 6만원 후반, 7만원 초반.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또 신경 쓰면서 계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갈 테니 요거를 조금 잘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이 사실 저는 그냥 좀 쓸데없는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별거 없잖아요. 어제 내용이랑 오늘 내용이랑 뭐 2% 올랐는데 뭐 큰 차이 있습니까? 큰 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잡소리를 좀 해봤고요. 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받고 싶거나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주식은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지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 같이 좀 공부하실 분들이 있으면 010-9201-6329로 H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H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남기셔서 같이 공부하고 주식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주식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텔레그램 방은 무료예요. 무료고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HLB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양곤 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올라가는데 변동성이 나오면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항상 신경 쓰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대선 관련돼서 지금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앞으로 45일 남았죠. 그러면은 정책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주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가치,
이 주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주식을 살려면 이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긁어 모아야 돼요. 그죠? 근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45일밖에 없습니다. 정책주는. 그럼 정책주는 지금 여기서 급락을 하는 정책주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땐 끝나지 않은 정책주일 때는 반드시 매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주가를 끌어내려서 이득을 본 자는 누구겠냐? 주가를 많이 가지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왜? 상승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그 다음 날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놨던 정책이 있거든요. 근데 25년도에는 아직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을. 그렇기 때문에 곧 정책 공약이 나오게 되면 요 내용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요 내용이 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대선 토론 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주가는 강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선 매집주로 하나 넣어 놓을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